자, 강인이 바로 올립니다. 시간 없어. 와! 야, 하부스! 진짜 마지막 순간으로 와, 버저비터. 기점이 됐네. 뭐야, 이게 뭐야? 토트넘 볼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뭐야? 뭐야? 시몬스. 뭐야? 야, 시몬스 새끼야! 네. 야! 야 뭐하냐? 야, 스펜스 저거 그러면 어떡해? 뭐해? 아이고 오늘 저기서 그냥 갇혀서. 오케이 우당탕탕골. 진짜 우당탕탕골. 와 팀장 그냥 서로 우당탕탕하다가 아이고. 주앙 페드루! 이 토트넘 공격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야, 지금 처참한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러면은 홈에서 오늘 첼시에게 0대1로 졌는데 예? 최근 이러면 무득점 연패 아니야? 그렇죠. 뉴캐슬전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연달아서 무득점으로 패한 거죠. 근데 오늘 내가 공격력이 처참하다는 게 공격 관련한 스탯 뭐 슈팅 이런 거 몇 개나 때렸어? 슈팅 3개요. 유슈팅 그 중에 하나지. 예. 그 유효 슈팅도 사실 뭐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오늘은 그러니까 심지어 세트 피스마저도 일단 첼시가 굉장히 잘 대비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첼시가 그러니까 그 롱스로인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도리어 그쪽 위쪽에 조금 선수를 보내서 그 미스할 때 바로 득점 기회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위협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너킥 할 때 두 명이 스크린으로 판더벤이 골키퍼한테 가는 경로를 막더라고요. 지난 경기 판더벤이 뒤에서 돌아 들어와서 골키퍼를 방해한 다음에 이렇게 골을 넣었었거든요. 두 골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첼시가. 그러니까 간파한 거지. 예. 이제 토트넘이 왜냐하면 방패 갖고 때리잖아. 수비수가 예. 골 넣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세트 피스마저도 이렇다 할 유효한 상황을 못 만드니까 슈팅 3번에 그친 거죠. 아니 그 레슬리가 첼시 팬이잖아. 네. 아니 토트넘 분석하고 나왔네. 완벽히 분석했다고 봐야죠 오늘. 오늘 코너킥이나 뭐 스로인 할 때마다 산체스가 나와서 계속 잡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산체스가 완전 포지션에 딱 네. 하더만. 근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딱 네, 하고 네, 나온 거지. 완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반더벤이 이제 앞에서 방해해주면서 못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반더벤은 앞에서 첼시 선수 2명이 스크린으로 막아버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나와서 미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골키퍼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공격력이 처참했다라고 했는데 또 수치나 이런 거 다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원인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동안 그 방패로 때렸던 수비수들로 때렸던 토트넘이 아까 세트피스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세트피스 골을 넣었던 반더벤도 오늘은 좀 부진. 네. 그래서 오늘 플레이 자체도 좀 무거웠고 네.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9번도 무한이라든지 교체 투입된 히사리송 다 무게감이 떨어진다.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냐?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비 시몬스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가 7번을 달았잖아.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소니가 오랫동안 달았던 7번.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따라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약간 뭐 이 자리를 잠깐 7번이랑 상징성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로 시몬스가 또 7번을 달겠다고 했고 그때 뭐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나? 뭐 존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7번의 상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맞아. 레거시를 잇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비 시몬스가 어쨌든 뭐 분데스리가 뛰면서도 재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 1,000억 넘었잖아 살짝. 그 정도의 엄청난 이적료를 갖고 데려왔는데 아니 뭐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있고 네. 오늘은 진짜 너무 심각하던데 오늘 베리바리 시작하자마자 뇌진탕 당해가지고 교체 투입이 됐는데 교체돼서 빠져나왔어. 자 네. 이거 선수 출신이니까 네. 내가 교체로 들어갔어. 네. 근데 다시 빼. 이건 선수에게 어떤 입장이야 레슬리 입장이? 이건 그냥 너 완전 못했다 낙인이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다른 건 몰라도 교체로 들어가서 교체로 나오면 위로해줘요. 막, 야 괜찮아. 다음 경기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다음번에 괜찮을 거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너 큰일 났다 씨. 네, 그쵸. 저희 교교라고 하거든요. 교교? 네, 교체라고 교교라고 해요. 아 교교. 네. 너 교교 당했구나. 네. 야 교교 레전드네 이러고. 교교 레전드다. 아니 오늘 시몬스가 교교 당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진짜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볼 간수를 해, 몸싸움을 하면 몸 버텨줘, 그러니까. 뭐 패스를 해, 와 아 오늘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뺏기던데. 너무 몸싸움도 심하지. 다 밀리고. 너무 심하지. 예. 아니 진짜 아니 사비 시몬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자신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와. 그리고 몸싸움에 너무 밀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강도, 예. 뭐 템포 이런 거 일단 몸이 난 약간 이러니까 브라이언 힐 생각나. 아. 아까 봤어? 네. 그냥 툭 쳤는데 바로 넘어지고. 일단 몸싸움 안 된다, 템포 안 된다. 예.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자신감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지. 예. 표정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는 그냥 이 선수가 굉장히 기복은 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선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찔러주는 패스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뺏기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성공하면은 바로 이제 득점과 연결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까 그 실점 장면에서 사실 원래 시몬스면은 전진 패스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돌아야지. 도리어 반더벤한테 그대로 백패스를 줬잖아요. 자신감이 없어. 예, 이거는 그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가 사비 시몬스의 원래 스타일과 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가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쪼는 거지. 아마 달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맞아요. 겁부터 먹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느꼈지.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도 되는데 네, 없잖아. 맞아요. 충분히 여유 있었어요. 돌아도 되는데 그냥 리턴 내주잖아. 예. 무서우니까 뒤를 아예 체크를 못하니까 일단 보이는데 주는 거지. 그렇지. 딱 네. 봐도 그러더라고. 쫄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비 시몬스가 사실 그 소니를 대체해야 되는 선수인데 등번호도 그렇고 물론 포지션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선수가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공격력이 처참하다. 예. 아까 이유가 했던 뭐 그런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강도와 템포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 상실도 있고 예. 또 보면 이게 사비 시몬스는 어쨌든 이렇게 중앙에서 좀 더 볼을 간수해야 되는 선수인데 프랭크 감독의 축구는 많이 뛰는 그러면서도 사이드를 이용을 하니까 네. 겉돌아. 예. 프랭크 감독의 팀 전술하고 개인의 특징이 겉돌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에서 사비 시몬스가 있을 때 고립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수루볼을 넣어줘야 아. 이 친구가 움직일 텐데 팔리냐 뱅탕 다 이 수루볼에 능한 선수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완전히 물과 기름이야. 이만큼의 물이 있는데 섞이지 않는 기름처럼 와, 나 둘이 이렇게 막 떠다녀 부유해 네. 부유하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은 막 빼보기도 했고 사실 오늘도 선발 뺀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예. 또 베리발 다치니까 때문에, 급하게 예, 들어갔는데. 급하게 들어갔는데 완전히 도리어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거 예.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차라리 적어도 뭐 오도베르라던가 테리라던가 이런 선수도 있으면은 못하더라도 싸워주긴 하거든요. 예, 오도베르는 그러니까 드리블이라도 하고 텔은 싸워주기라도 해요. 근데 시모스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진짜. 아니 이제. 뭐 토트넘 말이지. 예. 뭐 분데스리가 저게 뭐 책 잡혔어? 텔에 이어서 왜 이러는 거야 시몬스까지. 반더벤으로 재미 봐서 그런가 보죠, 뭐. 저한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본 거야 그냥 예, 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보지게 다 하니까. 전 모르죠. 네. 전 특히 얘기했잖아요. 전 텔 영입한 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왜냐면은 안 써봤으면은 긁어볼 수 있거든요. 안 써봤으면은. 근데 그치. 텔은 써봤잖아요. 써서 꽝난 복권인데. 예. 그래서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하죠. 예. 야 진짜 딱 보니까 이거 확실히 모기파를 데려왔어야 돼. 그렇죠. 스타일적으로 그렇고 감독의 스타일도 그렇고 에제라던가 모기파라던가 이런 좀 에제. 애당초 프랑크 감독은 그러니까 좀 롱볼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이제 롱볼 보낼 때 앞쪽에 전방에 선수들을 많이 붙여서 거기서 피지컬 싸움을 붙여서 혼란 속에서 좀 루즈볼을 잡아서 뭔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가져가는 유형의 감독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시몬스는 그런 몸싸움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선수니까 거기에 안 맞죠 아예. 아니 나는 내가 지난번 육축구 할 때 무슨 당김인데 뭘 손흥민이 왜 가냐고 말도 안 돼. 그게 바르셀로나건 밀란이건 토트넘이건 그 손흥민 입장에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 난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 네. 지금 나오는 건 난 찌라시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이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막 찾다가 막 부탁할 것 같아 손흥민한테. 사정은 알겠는데 우리 잠깐이라도 좀 도와달라.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근데 지금 축구에는 사실 전방에 누가 가도 좀 고전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일 자체도. 저 토트넘. 예. 토트넘. 일단 토트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전진 패스 성공률이 60%대예요. 너무 떨어져. 이러면은 전방에 어차피 배급도 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가도 그냥 그러니까 쿠두스처럼 그냥 본인이 잡고 드리블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누가 가도 고전해요.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도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브레넌 존슨이 실수 많이 하고 했더라도 이 선수가 딸깍하는 잘했잖아요. 그렇지. 요즘 그 딸깍도 사라졌어요, 브레넌 존슨도. 이거는 애당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오케이. 공급이 돼야지 딸깍도 하죠. 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돼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사비 시몬스가 그런 것들의 가장 상징적인 예. 선수로 이제 부진의 이유고. 그렇죠. 첼시 오늘 아무래도 네. 레슬리가 또 첼시 쪽이니까. 네. 첼시는 오늘 어떻게 본 거야? 아 근데 오늘 첼시가 잘했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첼시도 분명 찬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 아니요. 슈팅 많이 때렸어. 근데 비카리오가 일단 선방을 했고. 네. 네. 잘 맞긴 했는데 그래도 넣어야죠. 네. 그런 기튼스인가 찬스들은. 아까 말도 안 되는 네. 홈런? 그것도 기튼스도 있었고 네. 초반에 선제골 넣기 전에 그 페드로 장면도 그것도 넣었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걸 못 살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토트넘 이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이거 골 넣고 분위기도 살아야 되는데 뭐 이긴 건 좋긴 한데 자, 그럼 요약을 한번 해주면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 잘한 거. 한두 오늘 개라도 경기에서 잘한 거는 일단 찬스는 잘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골까지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겨서 좋지만 그는 이제 오케이 잘한 거. 네. 안 좋은 거. 좋지만 하지만 하지만 결정력을 더 신경 써야 결정에 더 신경 써야 네. 된다. 그리고 그 토트넘만큼이 아니어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첼시도 빌드업하면서 미스가 좀 있었거든요. 아 맞아. 빌던 미스가 많더라. 네. 그게 수비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 대한 네.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나이어리 이런 것도 있지만 압박당하거나 위기가 오면 좀 흔들려. 안정감이 좀 부족해 첼시가 아직은 그런 게. 뭐 오늘 수비 자체는 굉장히 괜찮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를 세트피스 공격에 대한 그 대안을 굉장히 잘 짜갖고 나오긴 했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 첼시가 어쨌건 간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낸 거에는 솔직히 토트넘이 오늘 진짜 토트넘은 첼시 만나면은 뭐가 막아 끼었나 봐요. 그래, 그것도 맞아요. 있어. 막 그러니까 스펜스 막 역주행하다가 뺏기는 게 3번인가 4번인가 있었고요. 투엘도 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그리고 거야? 또 이제 반더벤도 오늘따라 계속 패스 미스 해가지고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왼쪽 라인은 아예 박살이 났었거든요 오늘. 그 벤탄쿠르도 계속 패스 미스 계속하면서 위기 자초하고 그랬는데 첼시가 오늘 한 골 넣은 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긴 하죠. 왜냐면은 오늘 기대 득점이 2.92골이었고요. 그럼 3골은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빅찬스. 레들리도 얘기했던 네. 것처럼. 빅찬스가 6번이었어요. 빅찬스 6번이면은 최소 2-3골 나와야 돼요. 맞아. 아무리 적어도. 어.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한 거는 정말 아쉽긴 했다 첼시. 에스테방 좀 더 쓰지. 네 맞아요.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투랑 가르나초 둘 다 좀 위협적인 모습 못 보여줬는데 좀 더 일찍 교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지? 더 많이 쓰면. 리스 제임스는 건강한 리스 제임스는 진짜 잘한다. 그렇죠, 잘하죠. 확실히 건강한 네. 리스 제임스는 그렇죠. 부상만 안 당하면 진짜 너무 좋은 좋죠. 선수네. 리그 베스트. 그 비슷한 시간에 열렸던 거 짧게만. 일단은 김민재 오늘 선발로 나와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 좀 완승을 했는데 네. 나는 팀 그냥 바이에른 뮌헨 미쳤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럽 전체 놓고 봤을 때 잘하는 선수, 골 많이 넣는 선수로 하면 3명, 해리 케인, 그다음에 음바페, 홀란. 그다음에 잘하는 팀 하면 2팀. 그러면 난 바이에른하고 아스날 같아. 네. 와 지금 15연승? 예. 오늘 이기면서? 그렇죠. 14연승도 유럽 5대 리그 역대 그 시즌 시작 기준으로 최다 연승 기록인 그래 거거든요. 역사 쓴 거잖아. 예. 근데 진짜 잘한다. 그걸 한 경기 더 늘렸고 오늘 더 놀라운 게 오늘은 그간 뭐 수비 쪽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전급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공격 쪽을 완전히 싹 바꿨거든요. 그래 해리 케인, 디아스 뭐 이런. 그나브리 한 명 제외하고는 올리세, 루이스 디아스, 케인이 다 선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다가오는 주 중에 예. 파리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칼 그리고 또 이제 게레이로가 전진 배치됐고 왼쪽 풀백인 그리고 잭슨이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레버쿠젠이 못하는 팀도 아니었어요. 분데스리가에서는 감독 바꾸고
무패 행진 이어오고 있었는데 쿨만 바뀐다면 괜찮잖아. 예. 근데 그 레버쿠젠 상대로 이진 공격진으로 3대 0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바이언이 프리시즌에도 토트넘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었거든요. 이진들 데리고. 예, 예. 그때 후반전에 이진들 완전히 꼬맹이들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러고 2골 더 넣었거든요. 그때는 토트넘 정말 걱정이다라고 저희가 후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면은 아니 유스헤드한테 2골 먹힌 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문제인가 했는데 그냥 바이언이 미쳤어.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이 공격 전술을 너무 잘 짜요. 맞아. 그래서 이게 약속된 플레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누가 나와도 좀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축구를 하는 데다가 이번 시즌 좀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축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더 지난 아이고. 시즌보다. 그 관련해서 네. 오늘 타하고 김민재 선발이었잖아. 네. 우리 아까 경기 볼 때 하이라인 그러니까 네. 수비 라인이 끌고 올라가는 거 봤지. 네. 거의 박스 앞에까지 올라가잖아. 네. 좀 센터백을 했으니까 네. 중앙 수비수 보고 만약에 내가 마지막 수비수인데 그 박스 앞에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겁나죠. 왜냐면 뒷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커버하려면 그 백코스 하는데 그냥 거의 50m를 뛰어야 되니까 그거 한 3번 하면 햄스트링 바로 느낌 오거든요. 바로 느낌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대단하다 느끼고. 그렇지. 그거를 그렇게 올리라고 주문하는 네, 감독이나 네. 그걸 소화하는 김민재나 타나 네. 진짜 대박.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 보면서도 계속 저렇게까지 라인을 올려도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대박이더라고. 아까 그래서 막 그 히트맵도 보여줬잖아. 예.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네, 위치야. 전반전에는 완전 공격형 미드필더 와, 위치에서 진짜 대박이야 뛰었거든요. 진짜. 예. 어쨌건 뭐 그렇게 라인을 올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실제 그 바이언이 이거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오케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바이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활동량이 많아요. 122km를 경기당 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해. 현 폼으로 바이에른 뮌헨하고 아스날 붙으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고 진짜 당장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은 다가오는 주 중에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스리그 기준 파리랑 바이에른 뮌헨하고 경기를 해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 자, 그 동시간에 열렸던 아니지 1시간 일찍 열렸지. 파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와가지고 네. 0대0으로 비길 뻔한 거를 마지막 그쵸. 극장골로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올렸고 예. 크비차가 돌렸고 어서 하무스가 예. 넣어서 그 1대0으로 이겼단 말이야. 예. 그거 진짜 버저비터였죠, 말 그대로. 완전. 자, 궁금한 거. 예. 그러면 주중에 둘이 붙을 때 이강인, 김민재 오늘은 둘 다 한 명은 김민재 선발, 이강인은 교체였는데 그 경기에서 둘은 어떨 것 같아? 예상은 선발 교체? 두 선수 다 약간은 교체 가능성이 조금 교체가 더 있다. 높다고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에 선발로 되었기 때문에 한번 롯데 돌릴 가능성 이 예. 얘기고 그렇죠. 우파메카노가 나올 가능성. 이강인은 오늘 교체였는데 그 경기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약간 좀 어쨌건 간에 그 경기에도 중원은 비티냐 자이레메리 주앙 네베스로 나올 가능성이 또 파비앙 높고. 루이스나 네베스가 일단 복귀한 그렇죠. 거잖아. 예. 그러니까 두뇌가 육주 진단인가 근육 때문에. 예. 근데 두뇌는 위거든. 예. 어. 그리고 윙이야 윙. 그러니까 윙. 가짜 9번 마이울루 자리에 이제 덴벨레가 나오겠죠, 선발로. 예. 그럼 미들 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들이 좀 복귀를 했어. 예. 그 경기도 약간 교체. 예. 근데 어쨌든 둘 다 좀 어떻게 뛰었으면 좋겠다. 예.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예, 이강인 선수는 어쨌건 간에 뭐 그 공격적인 교체를 하거나 할 때 교체 투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긴 하죠. 예, 그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는 특성상 사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면은 그렇지. 교체 투입되기가 어렵지. 좀 어렵잖아요. 반면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어쨌건 간에 미드필더 자원이니까 예, 오케이. 교체 투입될 가능성은 있긴 하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월요일 날 손흥민 선수 플레이오프 16강 2차전 몇 시냐라고 하는데 10시 45분에 합니다. 오스틴 홈에 가서 이제 네. 원정이죠. LAFC가 이제 경기를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레슬리도 고생했고요. 보지도 고생했고. 자,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
박순의 라이브.